안녕하세요. 영단기 대표 LC 강사 권호경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11월 시험이 두 번이 있기 때문에 11월 29일 일요일 시험을 대비해서 D-1 특강을 준비를 했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11월 초에 드디어 이제 내년 토익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개정안에 대해서 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준비라는 건 저희가 해야 될 몫이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학원에서 해야 될 몫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하고 계신 게 있기 때문에 시험이 뭐 그게 더 쉽다 어렵다라는 그 논의는 사실 불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있는 그 자료와 그 어떤 지식을 갖고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 이제 내년 5월 달까지는 마무리를 꼭 지으셔야 되고 사실 내년 5년 너무 늦어요. 그렇죠? 내년 5월은. 그래서 올해 안에 좀 목표하는 점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올해라고 해봐야 지금 11월 말 시험하고 12월 이제 말에 한 번 시험이 더 있기 때문에 또 그 시험이 또 20일쯤 해서 좀 일찍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셔서 꼭 이번 시험 또는 다음 시험까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하나하나가 정말 카운트다운을 하듯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체제로 볼 수 있는 시험이 몇 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열심히 했던 거를 이제 실력으로 보상을 받고 점수로 보상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연습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D-1 특강이긴 하지만 뭐 일주일 전에는 오픈이 되니까 그래서 조금 일찍 들어주셔도 좋고 조금 어쩌면 바로 전날 듣는 게 또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내일 시험 또는 앞으로의 이제 한 2, 3일 뒤에 시험을 대비해서 좀 열심히 내용 정리를 좀 하고 포인트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좀 먼저 보면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감 유지예요. LC는. 그래서 LC라는 건 기존에 잘하셔도 한 2, 3일 정도 안 하셔도 확 떨어지거든요, 감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듣기 공부하고 운동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던 분도 실제로 큰 시합을 앞두고 2, 3일 동안 정리하는 운동이 되지 않는다면 이전에 훈련했던 것들을 100%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D-1 특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단기에 좋은 특강들이 많지만 시험 직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파트 1은 1번부터 10번인데 참 안타깝게도 저희가 개정이 되는 내년 토익에서는 이게 이제 6문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줄어들고 또 파트 2 같은 경우도 문제가 줄어들고 오히려 파트 3 쪽에 이제 9문제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변수가 될 수는 있거든요. 어쨌든 처음에 파트 1이 20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점점 파트 1은 설 곳이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좀 예상하기는 이번에 과감하게 파트 1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섭섭했겠죠. 그랬으면. 근데 6개가 또 남아있어서 계속 파트 1 공부는 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 1 만점 전략 좀 볼까요? 첫 번째, 선생님이 만든 법칙이긴 한데 이 법칙 기억하세요. 아주 간단한 법칙인 것 같긴 하지만 시험장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동배의 법칙이 뭐냐. 사진 문제는 사람의 동작 또는 사물 배경, 외모 이 세 가지 포인트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갖고 가시면 안 돼요. 지금 딱 중요한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이고요. 그럼 결국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배경을 나타내는 명사. 그러니까 외모 문제가 보통 이 단어를 끼고 나오죠. 입고 있다라고 할 때 wearing을 끼고 나오는 뒤에 뭐 예를 들면 목걸이라든가 손목시계라든가 안경이라든가 이런 어휘들을 지금은 점검을 하셔야 될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커뮤니티 학습 자료실에 가시면 파트 1 단어들을 정리한 좋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출력하셔서 시험 치기 전에 한번 보시면 1이 일단 잘 돼야 2, 3, 4도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파트 1 자료들이 있거든요. 어휘 자료들이. 학습 자료실 좀 상단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받으셔서 한번 쭉 훑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작이나 아니면 배경별로 단어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동배의 법칙을 생각하시고 파트 1의 문장 구조가 명사, 동사, 명사거나 명사, 동사, 전명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단어를 무조건 세게 발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발음되는 단어를 쫓아가면서 뭐를 해주는 게 좋다? OX를 해주는 게 좋죠. 두 번째. OX로 풀 때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뭐 아주 청시력이 좋으셔서 다 맞추시면 좋지만 모르는 게 있으면 이렇게 OX 하다가 세모하세요. 물론 이렇게 OX가 분명한 경우는 세모의 역할이 크지 않지만 아주 문제가 어려워서 이렇게 제거하다가 모르는 게 생겼을 때 이 세모가 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선생님 세모가 2개면 어떻게 할까? 그럼 어쩔 수 없죠. 찍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세모 2개를 안 만들 수 있게끔 이제 평소에 여기서 준비를 해가야겠죠. 이 단어 자료에서 단어들을 좀 암기해서 명사, 동사는 들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상태와 동작 구분. 제가 파이널 특강할 때 늘 강조드리는 것인데 특히 이제 수동태 같은 일반 수동태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 이제 being이 사이에 들어가면 뭐뭐가 되어지는 중이다의 수동 진행형이 되기 때문에 뭔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 되거든요. 물론 또 이 말에 대한 예외로 이런 것도 있죠. be, being, displayed 이런 것들은 또
꼭 진열되는 동작이 아니라 진열이 되어 있는 상태일 경우도 정답이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정도는 꼭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be, being, pp는 뭐뭐가 되어지는 중이라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긴 하나 요건 예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떴을 때는 being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 둘 다 무슨 뜻? 상태적으로 그냥 전시가 되어 있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들을 좀 풀어볼까요? 뭐 이론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기보다는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정말 OX 세모가 되는지 명사 동사가 잘 들리는지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되니까 1번 그림을 보고요. 저는 이제 동배의 법칙을 이용해서 좀 예상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 가끔 드리는데 선생님도 아주 허접한 그림 실력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옛날 그림은 다 이렇게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머리고 깜짝 놀라셨죠. 이게 사람이라면 뇌에 이렇게 장기 기억하는 곳이 있고 롱텀 메모리가 있고 숄텀 메모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많이 아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쓰질 않으면 다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기억의 저편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 번 생각해 보면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어. 쟤가 누구였지? 너 이러다 보면 장기 기억에서 일로 올라와요. 단기 기억은 그때그때 쓰는 거니까 우리가 늘 만나는 친구 이름은 다 여기다가 넣어놓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펄트원에 나오는 단어들도 여기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 있는 걸 소리로 들었을 때 일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주는 게 좋으냐면 사진을 볼 때 예상을 하세요. 제가 예전에는 예상하지 말고 푸세요 그랬는데 요거는 잘 하시는 분들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LC를 많이 하셔서 숄텀 쪽에 많은 어휘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LC 공부를 좀 많이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아는 단어가 여기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동배의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거 한번 일로 끌어올리는 거죠. 듣기 전에. 그럼 예를 들면 선생님이 요거 보는 거죠. 이거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동작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페인팅 같은 게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뭐 붓을 들고 있는 거야. 명사로 따지면 뭐 브러쉬 같은 것도 기억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들으시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점수대가 특히 약하신 분들은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 자료는 저희 그 D-1 특강 파이널 특강 페이지에 보면 자료 받기라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 커뮤니티의 학습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제가 맨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음원 자료도 들어있고 해설 자료, 해석 자료도 들어있고 핸드아웃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그냥 한 번에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푸셔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음원들을 시험 치러 갈 때 한번 전화에 넣어놓고 들으시면서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제 했던 걸 오늘 들으면 그게 더 영어적 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면 보셔도 좋고요. 핸드아웃 출력하셔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세 문제 총 풀어볼게요. 파트 1은 들어갑니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Some brushes are placed in a jar. B. An artist is working on a painting. C. A painter is setting up an easel. D. A canvas has been laid on a floor.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Books are being placed in a bookcase. B. A woman is receiving her prescription. C. A man is examining a patient. D. They are greeting each other.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Windows are being replaced. B. Workers are repairing the exterior of the house. C. One of the men is leaning against the roof. D. The ladder is being moved to the side. 됐죠? 뭐 일단 풀어는 보셨을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는 만큼 들린다 이런 거 되게 강조를 하는데 결국 잘 안 들리신다기보다는 그 표현들 정리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실의 그 어휘 자료를 한번 꼭 보고 음원도 있거든요. 들으시면서 가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근차근 풀긴 할 텐데요. 전체를 다 듣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들을 갖고 빠르게 OX를 해주는 게 좋은데 일단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그림 그린다, 뭐 붓을 들고 있다 이 정도 예상을 좀 해봤고요. 어떻게 나올지 들어갑니다. A. Some brushes are placed in a jar.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 이게 딴 이렇게 단어를 다 듣는 개념이 아니라 딴
단 이렇게 세 개를 때려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음가를 정확하게 머리가 알고 있으면 해석이 되는 건데 자, 어떻게 새길까요? 같이 해볼까요? 어떻게 새길까? A. Some brushes are placed in a jar. 세 개죠. 브러쉬는 붓이에요. 우리 여자분들 브러쉬 쓰시잖아요. 그 다음에 place는 놓여져 있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죠. be placed, 놓여져 있다. 그 다음에 inner 이런 건 잘 안 들리고 솔직히 jar 이게 뭐냐면 단지 같은 걸 얘기합니다. 큰 뭐 캔디 jar 이렇게 해서 그 미국 가게에 보면 큰 유리통에 막 캔디들 들어있고 막 우리 김치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큰 거 유리로 된 그런 거 jar 이렇게 불러요. 근데 붓은 이분이 들고 있는 거지 통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연결되겠죠. some보단 brushes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are 됐고 placed. 그 다음에 inner 연음돼요. inner가 inner jar 이렇게. 근데 이것도 탈락, 놓여 있지도 않아 탈락. 요거 하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들어주는데 여기서 토하시면 돼요. 쉽죠? 그러니까 다 듣지 말고 중간에 아니다 그러면 탁 버리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못 버리면 뒤에 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두 번째. B. An artist is working on a painting.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느낌이 좀 영국식 느낌인데요. B. An artist is working on a painting. 그러니까 화가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아티스트라고 쓰지만 실제로 미국 발음은 artist가 돼요. 그래서 이 R 발음이 세고 T가 죽는데 영국 발음은 R 발음을 죽이고 T를 좀 세게 합니다. 근데 그냥 죽이시는 게 아니라 조금 길게 가요. 그러니까 영국식이 좀 약하신 분들은 그 제 강의 중에 기초 탈출 특강에 영국식 발음 특강이라는 게 3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 들어가셔서 저희 그 제 페이지에 보면 무료 특강에 연결 링크가 돼 있거든요. 3강의를 들어보시면 영국식 사운드에 대한 감이 있으실 거고 실제로 이제 토익이 내년에 개정이 돼도 이 발음 성우들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국식의 중요성이 사실은 계속 강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발음이 아티스트가 아니라 약간 아티스트 이렇게 길어져요. 이렇게 빠지면서 맞아요. 화가분 an artist, artist, working인데 이게 빠지면 working 작업하는 거 맞죠? 온뚝 떨어지고 떨어지고 페인팅 그림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꼭 그리다라고 하지 않고 그림 작업을 한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work 같은 단어는 상당히 답이 잘 되는 단어입니다. 정답은 B. 맞으신 분 잘하셨어요. 세 번째. C. A painter is setting up an easel. 한 번 더요. C. A painter is setting up an easel.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을 페인터라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페인터가 아니라 페인터 이렇게 알바는 빠져요. 페인터. 영국식 괜찮은데요. 페인터가 세팅이죠. 이게 미국 사람은 또 모음몸 살짝 굴립니다. 그래서 세팅이 되지만 영국 사람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발음 2가지로 외우셔야 돼요. 세팅, 세팅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세팅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탈락이지만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모르셔도 되죠. 사실. 여기서 X니까. 세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요. 이슬 그냥 참고로 하세요. 이런 게 이슬이죠. 그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이렇게 나무 자 그림 그리기가 좀 그런데 요 나무 말고 요거를 걸어 놓은 이런 게 이슬.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좀 옛날 얘기해서 좀 그런데 이슬 같은 거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사생대회 정말 30년 만에 처음 써보는 단어입니다. 사생대회 보면 이슬 같은 거 갖고 와서 이렇게 풍경화 그리는 애들이 있었는데 저거 웬만한 애들은 안 갖고 있었던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미술학원 다니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슬은 크게 중요한 단어 아니고요. D. D. A canvas has been laid on a floor. 3개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조금 어렵죠. 한 번 더. D. A canvas has been laid on a floor. canvas, 그 다음에 laid, 그 다음에 floor 이렇게 3개 들었는데요. canvas는 요 그림 그리는 요게 canvas죠. 그래서 canvas가 있어요. has been 됐고 laid, 누워져 있다, 눕다니까 어디에? on a floor. 근데 이게 바닥 쪽에 두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슬 쪽에 이렇게 얹어 있기 때문에 요것도 탈락. 그러니까 요런 건 맞아요. 지금 요런 건 맞는데 지금 실제로는 요런 거에서 틀리죠. setting에서 X, laid에서 X. 누워있지 않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단어 한두 개에서 OX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요거 악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악수 그러면 전통적인 답이 이거죠. shaking hands입니다. shake가 흔드는 거죠. shake 근데 손을 흔들어요. 손이 이제 2개가 흔들릴 테니까 shake hands라고 쓰는데 요렇게 쓰면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요거예요. greeting each other. 요걸로 이제 많이 바뀌었죠. 악수하다 그럴 때 요 1번 표현보다는 2번 표현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인사하다. 이건 좀 길게 가겠죠. 그다음에 each other, 서로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미리 예상을 한다면 이거 너무 노리다가 이거 당할 수 있으니까 한 가지 동작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올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갑니다. A. Books are being placed in a bookcase. 하나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A. A. Books are being placed in a bookcase. 이거는 being이 중요한데요. books, 책들이 being placed, 놓여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bookcase. 근데 지금 책장이 있고 책이 있긴 합니다만 뭐가 없다? 놓여지진 않아요. 이미 누가 놔둔 거죠. bookcase 하셔도 되고 bookshelf 하셔도 돼요. 책장이란 뜻이고요.
실제로는 being pp는 pp하는 동작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두려고 하는 동작은 아닙니다. 두 번째. B. A woman is receiving her prescription. 한 번 더. A woman is receiving her prescription. woman은 맞는데 receiving까지 좋아요. A woman receiving 강세 뒤에 있어요. receive가 아니라 receive. 받다 이게 받다 이렇게 뒤에 있어 강세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게 프리스크립션 처방전 되게 중요한 단어긴 한데 이렇게 처방전 받은 무슨 첩보 영화도 아니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요 손으로 해서 요 뒤로 무슨 뭐 좀 안 좋은 약 같은 건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너무 영화를 많이 보셨나 봐요. B라고 하신 분은 영화를 좀 끊는 게 토익 정복하는 길이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 C. A man is examining a patient. 세 개 들었네요. A man is examining a 이건 좀 patient. 외워둡시다. man은 좋고요. examining이 진찰하다라는 뜻인데요. A man is examining a patient. 글쎄요. 이거는 진찰하기 전 또는 하고 난 다음 아닐까? 이렇게 악수하면서 진찰. 명의죠. 악수만 해도. 자,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답들은 좀 너무 영화 같은 답이야. 뒤로 갑니다. D. They are greeting each other. 제가 예상했던, 그러니까 예상이 되니까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greeting인데 모음 사이트로 굴립니다. 그러면 greeting each other. 인사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악수를 통해서 인사를 좀 많이 하죠. 계속 갑니다. 3번.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작업, 건설하는 그림인데 동작으로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는 사물 그림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요. 이런 거 되게 어렵게 내면 이런 거 이제 스캐폴딩이라고 합니다. 비계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hard hat 이렇게 안전모 쓰고 있는 거 또는 work vest라고 해서 조끼 입고 있는 걸로 날 수도 있고요. 그냥 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쉽게 낼 수도 있거든요. 글쎄요. 요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작업장 그림이 난이도가 높습니다. A. Windows are being replaced. 어렵네요. 세 개 에이. 들으셨나요? Windows are being 그러니까 replaced. 아무리 어려운 문장이라도 딱 세 개입니다. Windows, 그 다음에 being, 마지막에 replaced. being에서 X죠. 일단 윈도우, 창문은 있습니다만 창문이 교체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창문 교체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크게 작업을 벌이진 않아요. 그냥 창문만 떼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replace, 강세 뒤쪽에 있고요. being이 들어갔기 때문에 교체하는 동작으로 보기도 힘들고 창문이라고 사물을 특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B. Workers are repairing the exterior of the house. 요거네요. 요거. Workers are repairing the exterior of the house. 자, 제가 아주 일반적으로 주는 공통 동작이죠. workers. 이 사람도 약간 알바는 빠지죠. 근로자들이 are repairing, 수리합니다. 뭐를? exterior, 이게 반대가 interior하고 반대죠. 참고로 하세요. ex를 붙이면 ex가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그래서 이게 약간 외부라는 뜻이고 in을 붙이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인테리어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발음하면 interior 이렇게 발음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내의 반대니까 exterior. 그래서 외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난이도가 좀 있네요. 그래서 집의 외부를 수리하고 있는 건 정답이 되겠죠. 세 번째. C. One of the men is leaning against the roof. One of the men is leaning against the roof. 토익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 100개를 뽑아라 그럼 그 안에 넣을 겁니다. 저는 리닝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대거나 이렇게 하거나 하여튼 몸을 이렇게 기울이면 다 리닝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이 이렇게 기대진 않잖아요. 허리 너무 안 좋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등으로 기대면 leaning against를 써요. 뒤쪽으로 기댔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leaning forward를 쓰거나 뭐 물건 위로 기대면 leaning over 또는 뭐 물건하고 부딪히면 leaning on 이런 말들을 쓰는데 어쨌든 against가 붙었기 때문에 등을 갖다 둬야 돼요. 어디에? roof. 근데 지금 지붕이 있긴 합니다만 이분이 좀 헷갈리긴 해요. 근데 이게 등을 기댔다기보단 앉아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게 이제 기대는 게 되려면 거의 누워서 기대야 되는데 이런 각도로 되어 있는데 기대긴 힘들죠. 이렇게 편편하게 되어 있는데 기대는 거지 옆으로 사선이 됐는데 이렇게 누워 기대진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별로 좋은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라고 하신 분은 이분을 보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등을 곧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댔다라고 보긴 쉽지 않습니다. D. The ladder is being moved to the side. 세 개 들었죠? ladder, 사다리가 being moved, 이동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the ladder is being moved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to the side. 근데 지금 사다리를 옮기진 않고요. 사다리가 보이나요? 근데 옮기는 건 최소한 아니니까 탈락, 그리고 탈락, 탈락, 탈락 정답이죠. 이렇게 크게 공통 동작을 정답으로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내일은 딱딱딱 때려주는 걸 듣되 굳이 세 개 다 안 들어도 처음에 딱 들었는데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X합시다. 그렇게 하셔야 조금 더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고요. 미련을 너무 많이 가지시면 실전에서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펄 2로 갑니다. 요거 이제 뉴토익에서는 30에서 신토익에서는 25, 5개가 줄어든다 그러는데 그래서 펄 2는
쉽지 않은데 그쵸? 줄이긴 하네요. 뭐 쉬운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펄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청크라는 건데요. 그래서 펄투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이 약하냐? 이제 회화 같은 거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그러니까 토익 공부를 하고 막 영어를 문법으로 많이 하셨지만 뭐 회화반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어학연수 이런 걸 갔다 오신 분들은 굉장히 쉬운데 이게 늘 배웠던 거라 이런 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눈으로 보고 막 문장 구조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문법 공부를 좀 많이 하시거나 편입 이런 거 준비하신 분들은 투가 훨씬 더 약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청크로 기억하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want 이렇게 하면 원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펄투는 단어로 듣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덩어리로 들으셔야 되니까 오히려 do you want to 이런 식으로 외우자는 얘기죠. 우리가 원하세요 이렇게 끊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원하십니까? 이렇게 외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want 이게 아니라 원하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do you want to 원하세요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외우시고요. 또 뭐 예를 들면 why don't you 그러면 이거는 뭐뭐 하지 그래라는 하나의 단어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덩어리를 우리가 청크라고 부르는데 이 토익에 나오는 청크들이 몇 개 안 됩니다. 뭐 손에 한 100개 정도 되겠죠. 그런 것들만 반복적으로 문제 풀면서 외우다 보면 훨씬 더 잘 들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딱딱 이걸 끊어 듣기보다는 전체로 들어 해석해서 푸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청크들을 좀 많이 외워나갑시다. 물론 이번 시험 잘 보시면 좋은데 12월에 또 공부를 해야 된다. 시험을 좀 못 봤다 생각하시면 청크를 좀 외우시고 내일 시험장에서도 가능하면 덩어리로 들으려고 하는 연습을 하세요. 두 번째. 오답의 유형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답의 유형을 좀 정리하시면 좋은데 특히 많이 나오는 오답이 유사 발음. 그러니까 카피를 주고 커피를 줘서 헷갈리게 하는 두 번째, 주어가 안 맞는 거. 너는 잘 지내냐? 이렇게 you를 줘요. 근데 답으로는 그래, 그는 잘 지내 이러면 주어가 안 맞는 거라고 하고요. 의문사, 의문문, who, why, 뭐 what 이런 건 yes, no가 안 된다. 이런 뭐 가장 대표적인 세 개의 함정이고 그 외에 뭐 다른 의문사에 대한 짝, 뭐 다른 질문에 대한 짝, 뭐 이런 것들, 동문서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답을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모 XX로 답을 구해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들으실 때 오답 제거를 잘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건 약간 전략적인 건데 특히 점수대가 좀 낮으신 분, 펄투가 약하신 분들은 평서문 같은 게 사실 어렵잖아요. 다 듣고 풀어야 되니까. 유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의문사 문문이 한 12개에서 13개 나옵니다. 후 하면 사람, when 하면 시간 이런 거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거. 두 번째 선택이 있죠. 뭐 내일 만날래, 모레 만날래 이런 거. 이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니까. 이런 게 이제 두세 개. 그다음 청유문 있습니다. 우리 뭐 공부할까? 좋아. 아니 됐어. 바빠. 승낙 아니면 거절이 답이죠. 이런 식으로 답의 패턴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만 돼도 거의 17개, 18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18개를 다 맞고 어려운 거 12개 중에 반타작만 해도 24개, 25개 정도 하시면 펄투를 못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조금 전략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좀 풀어보는데요. 역시 질문이 전혀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건 청취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얼만큼 많은 질문의 유형들이 들어있을까. 두 번째, 얼마나 오답 제거하는 연습을 많이 했는지. 이게 관건인데요. 5문제 풀어볼 거고요. 좀 골고루 여러 의문문들을 섞어놨거든요. 한번 최종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Number 11. What's the delivery policy for the items purchased online? A. Free delivery for orders over $50. B. He just came by. C. It's non-refundable. Number 12. How often do you go on a business trip? A. About once a quarter. B. I will stay in London for 2 weeks. C. It was great. Number 13. Will the company hire a replacement for Mr. Vonnegut? A. He's already hired. B. That's great news. C. They don't have any plan to hire someone. Number 14. Can we handle the problem or should we call our manager? A. It's the wrong number. B. Let's call the manager. C. It shouldn't be a problem. Number 15. May I take a day off tomorrow? A. Sure, is everything all right? B. It's 50% off on all products. C. I wasn't feeling well yesterday. 결국 약간 문장의 구조가 펄트 1하고는 틀립니다. 딱
딱딱 이렇게 세 개 딱 길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원은 되게 듣기가 편한데 투는 길이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포인트가 앞에 오기도 하고 선택 같은 건 뒤에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각의 의문문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투는 좀 적응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단 포인트 잡는 걸 알려드리긴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연습이 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제 내일 시험을 위해서 오답 제거하는 감이라든가 오늘 나온 것들이 또 비슷한 유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 두신다면 분명 도움이 많이 되겠죠. 들어갑니다. 11번. 이게 되게 긴장되잖아요. 근데 집중을 딱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은 정말 기침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약간 자연재해 같은 거죠. 이렇게 기침하면. 그때 이제 빨리 잊어먹고 그냥 찍고 다음 문제부터 잘 챙기시면 되니까 혹시 멘붕 오는 경우가 한두 번 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여러분들이 헤쳐나가느냐도 중요하다 해서 약간 멘탈이 좀 세신 분들이 토익도 잘 보시더라고요. 들어갑니다. What's the delivery policy for the items purchased online? 결국 이것도 한 3개 정도 듣는 건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면 What's the delivery policy for the items purchased? 사실 다 필요 없고 어디까지 넣냐면 what 다음에 delivery policy까지만 들으시면 되고요. 이 what 의문문은 뜻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뒤에 있는 명사를 잡으시면 되고 이 명사가 포인트가 돼요. 그럼 뒤에 있는 전명구는 전혀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건 꾸며주는 거죠. 온라인으로 구매한 제품을 위한 이거지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의문사문은 대부분 포인트가 앞에 걸리는데 결국은 이거는 배달에 대한 어떤 규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야, 이 물건 온라인으로 산 건 배달 규정이 어떻게 돼? 자, 어떻게 될까요? Online? A. Free delivery for orders over $50. 괜찮은데요? Free delivery for orders over $50. 세 개 들으셨죠? Free delivery 무료예요. Orders 주문 어떤 주문 마지막에 50불 이상인가요? 그래서 요거 한 덩어리. 무료 배달 그다음 for 이런 거 안 들리고 orders 그다음에 over 이런 거 잘 50불 이렇게 들었어. 규정이 되겠죠. 50불 이상 사면 실제로는 무료로 해준다.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은 그 약간 온라인 쇼핑을 조금씩 합니다. 옛날 사람이지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5만 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 요거 유혹청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4만 원 내면 만 원을 또 하나 더 넣어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꼭 무료 배송을 받는. 그래서 쓸데없는 물건이 좀 많긴 해요. 괜찮죠? 똑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뜻이 유지가 되고 동일 단어가 동일한 뜻을 가질 경우는 충분히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B. He just came by. 이거 사실 뭐만 들어도 X일까요? B. He just came. 선생님 어디서 토했을까? he에서 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하셔야죠. 여기서 바로 X하면 뒤에 걸 안 들어도 되니까 실제로는 C를 듣기 위한 어떤 준비가 가능한 건데 he가 나오려면 반드시 위에 3의 남자가 떠야 되거든요. 근데 위쪽 질문에 아무리 봐도 3자가 보이진 않아서 들르다 이런 말 모르셔도 he에서 X를 하셔야 되고요. by. C. C. It's non-refundable. 난 refundable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배달 규정이 아니죠. refund는 돈을 다시 받는 거니까 환불이고요. ABLE는 뭐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환불할 수 있는인데 난을 붙이면 반대. 그럼 환불 안 됩니다. 이거는 배달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뭐에 대한 규정? 환불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규정이 나와버렸거든요. 탈락. 조심. 그러니까 요걸로 갔을 수 있어요. 팔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환불 정책을 많이 생각을 하니까. 두 번째 2번으로 갑니다. 1번은 다 맞으셨나요? 11번 다 맞으신 분? 잘하셨어요. what 의문문을 잘 알고 계시네요. How often do you go on a business trip? 마찬가지입니다. 의문사는 워낙 앞이 한 9, 뒤가 1이거든요. 그래서 뭐만 들으면 돼요. 다 같이 뭐만 들으면 돼요. How often? how often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빈도. 제가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뒤에 거 사실 몰라도 뭐 do you go on 출장이죠. 출장 얼마나 가냐. 근데 제가 알려드릴 건 이겁니다. 빈도를 나타내는 how often에 대한 3대 답. 첫 번째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게 every입니다. 모든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다라는 뜻이 있어요. 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every day 그러면 how often에 대한 답. 두 번째 times 계열 있죠. time, one time, two times 이런 게 횟수. 그다음 의외로 또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있어요. once 뭐뭐 하기만 하면 twice 두 번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물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daily, monthly, quarterly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분기별로, hourly 시간마다 이런 어떤 말들 있죠. hourly, 뭐 daily 이런 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답들이 되거든요. 자, 어떤 게 답일까요? Do you go on a business trip? 출장 얼마나 자주 갈까? A. About once a quarter. 정답. About once a quarter. 괜찮죠? 뭐가 나왔어요? once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번에 once, 두 번에 twice. 여기서 걸리는 거죠. 정답. 분기별로 한 번은 간대요. B. I will stay in London for 2 weeks. 이건 왜 안 될까? Stay, London, 2 weeks. 세 개 들으셨나요? 머물렀습니다. 머물 겁니다. I will stay in London for 2 weeks. 2 weeks는 너무 how long에 대한 답이에요. 기간.
그러니까 how는 how인데 다른 의문사에 대한 답. 그러니까 선생님 토익 강의하니까 사실 출장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강연을 뭐 지방으로 가기도 하는데 그게 출장일까요? 그거는 지방 강연인 거고 실제 출장 해외로 막 출장 이런 거 물론 갈 수는 있죠. 갈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좀 부러울 때가 있긴 해요. 근데 그분들은 또 그게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보면 출장 미국에 간다고 뭐 미국 가냐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 가서 진짜 일만 하고 다시 돌아온대요. 그래서 그게 더 피곤하다고 오히려 네가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해서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만족을 못하고 딴 사람들 걸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에서 최선을 다하셔야지 쟤는 토익 만점에 하고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고요. 내 능력껏 열심히 하셔서 필요로 하는 점수만큼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갑니다. C. It was great. when데요. It was great. 좋았어요. 이거 how에 대한 답이죠.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다 how긴 how인데 얘만 how open에 대한 답이니까 how가 좀 다양한 그런 답들을 끌고 나올 수 있죠. 세 번째, 13번. Will the company hire a replacement for Mr. Vonnegut? 되게 길어 보이지만 좀 끊어갈까요? 일단 will은 별 뜻이 없고요. 조동사니까. Will the company hire a replacement for Mr. 따라가야 돼요. company, hire, 그 다음에 replacement 그렇게 딱 세 가지만 들어요. 3의 법칙. will 됐다. 더 됐다. 뭘 들으라고요? company, 회사가 hire, 고용할까요? 떨어지고 replacement, 후임자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됐어요. 왜냐면 전명구잖아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 이런 거 안 돼. 필요 없다고요. 그럼 결국 고용할 건지만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고용할까요? Vonnegut? 저 사람 후임 고용할까요? A. He's already hired. He's already hired. 이거 왜 안 될까요? 너무 뭐가 똑같다고요? hire.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고용된 건 나도 알죠. 이미 고용돼 나갔나 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후임을 뽑을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he는 조금 어색하다. 두 번째. B. That's great news. 잠깐만요. 그레이트 뉴스 무슨 그레이트 뉴스야. 물어봤잖아요. 이건 누가 고용이 됐다 그래야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약간 뭐에 대한 답? 평서문에 대한 답이죠. 의문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게 황당할 것 같아. 화장실이 어디예요? 좋아요. 되게 웃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C. C. They don't have any plan to hire someone. 괜찮아요. hire를 똑같이 나왔지만 실제로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고요. 여기 있네요. they는 회사를 받았죠. 그들이 회사에 있는 결정권자들이 don't have 없습니다. 뭐가 플랜이 없어요. 이렇게 세 개. don't have plan 그 다음에 hire someone 이렇게 덩어리로 누군가를 고용할 계획이 없다는 건 아마도 회사는 고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답 두 개를 제거했다면 충분히 정답을 찾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14번으로 갑니다. Can we handle the problem or should we call our manager? 자, 이런 걸 선택이라고 부를까? 한 번에 드러내야 되는데 한 번 더 할게요. Can we handle the problem 세 or should, 개예요. Can we 할 수 있을까요? Handle 처리할 수 있을까? Problem 문제를 이렇게 한 문장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단위로 선택이 걸리면 쉽지 않아요. or should we call our manager? 세 개. Should we call 그 다음에 our보다는 manager.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Can we 1번 청크죠. Handle 2번. Problem 3번. 이렇게 한 덩어리야. 이게 문장이 두 개죠. 두 번째. Should we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call 전화해야 되나요? 1번, 2번, 그 다음에 매니저한테.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B가 되고 이 덩어리가 A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선택에 걸려 들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잘 하시는 분들도 헷갈리겠죠. 기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해결할까? 아니면 매니저의 도움을 청할까? A. A. It's the wrong number. It's the wrong number. 번호 잘못됐습니다. 이상하죠? 번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아마 콜이 나와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함정. 두 번째. B. Let's call the manager. 괜찮죠? Let's go. 매니저한테 연락하자. 이 B를 정확하게 B로 때려줬기 때문에 선택은 오히려 질문에 나왔던 그 내용이 다시 나오는 게 더 좋은 답일 수도 있습니다. C. C. It shouldn't be a problem. 이거 왜 나왔을까요? 이것 때문에 이거죠. 문제가 아닐 거예요. 아니, 네가 판단하지 말라고. 문제가 아닌 건 내가 판단할 테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매니저한테 연락해야 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조심. 15번. 일단 펄 2의 마지막 문제로 갈게요. 또 잘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15번. May I take a day off tomorrow? 이것도 세 덩어리입니다. 다시 갑니다. May I take a day off tomorrow? 같이 해볼까요? 스크립 없이 뭘까? May I 해도 돼요. Take a day off 덩어리 하루 쉬어도 돼요. Tomorrow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1번 허락. May I 두 번째 take a day off 많이 쓰는 말 하루를 끈 상태로 가진다 쉬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내일 오프입니다. 뭐 이런 말 쓰죠. 오늘 저 오프예요. 꺼져 있다는 얘기니까 쉰다는 거고 tomorrow가 이렇게 세 덩어리죠. 1번, 2번, 3번. 저는 이런 거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하루 쉬어도 돼요? 그럼 이렇게 듣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말해보는 거예요. May I 해도 돼요?
쉬는 게 뭐라고요? take a day off. 그 다음 내일 tomorrow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이제 다 되겠지. 저 한 달 쉬어도 돼요. May I take a month? 한 달을 off 쉬어도 돼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한 학기를 쉬어도 돼요. 그러면 May I? 약간 저 혼자 하는 것 같은데 북치고 장구치고 take a semester off 또는 term off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take off라는 표현을 외워두시면 말하기, 듣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덩어리 표현들을 많이 외우는 게 듣기와 말하기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쉴 수 있을까요? A. Sure, is everything all right? 괜찮아요? Sure, is everything all right? sure 좋죠. May I 되는 답이고 두 번째 되묻는 거 답 잘 돼요. 모든 게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오케이 뜻이죠. 결국은 걱정해 주는 거죠. 쉰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일 쉰다 그러니까 다 괜찮은 거죠. 이렇게 두 번째 B. It's 50% off on all products, 이거 왜 나왔을까요? 이거 딱 듣는 순간 제가 멈췄잖아요.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이거 뭘 듣는 순간 딱 이건 아니다. right? B. It's 50% off on all products. 여기서 이제 오프는 뭐냐면 깎아주는 거예요. 오프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는 이건 쉬다의 오프고 이거는 깎다의 오프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동일 단어가 동일한 뜻일 경우는 괜찮으나 서로 전혀 다른 뜻이 되면 100% 오답이죠. 그러니까 모든 물건 50% 할인입니다. 할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C는? C. I wasn't feeling well yesterday. 이건 너무 주어가 안 맞아. I로 물었으면 you라고 가야 되는데 이게 I, 자기 얘기를 갑자기 하면 안 돼. wasn't인데 이거 약해요 발음이. and 다음에 wasn't가 아니라 wasn't. 그 다음에 feeling well. 저도 어제 좀 몸이 안 좋았었어요. 그건 알겠는데 내가 쉬어도 되냐고요. 그러니까 네가 어제 안 좋았다는 얘기는 하지도 말고 시제도 안 맞고 주어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I로 물었으면 되게 you 같은 걸로 답하는 게 보통이죠. 이렇게 이제 to를 정리를 좀 할 거고 내일은 어떻게 한다? 때려주는 3의 법칙. 딴을 듣고 일단 앞쪽에 있는 게 선택 빼고 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한 다음에 뭐를 순간적으로 잘해야 된다고요? 오답 제거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질질 세 개를 다 끌고 해석해서 종합으로 풀지 마시고 단칼에 그러니까 살생부를 만들어 배야죠. 이거는 아니야. 탁. 희가 갑자기 왜 나와? 탁 이렇게 하셔야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펄 3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펄 3, 4는 문제지에서 문제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문제를 미리 보고 요약을 하느냐. 그러니까 1, 2는 특히 2는 청취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뭐가 딱 때려줬을 때 그게 딱 해석이 돼야 되는 개념이라면 3, 4는 먼저 미리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노려서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일 세 문제를 어떻게 요약을 할 거냐. 그러니까 30문제를 물론 다 요약하면 좋겠지만 그때그때 지문들이 3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문제를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요약을 할 거냐. 빠른 거하고 정확형은 어디서 오냐면 이미 문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머리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유형을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what이 나오고 뒤에 talking about이 나오면 문제를 보고 분석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문제는 전부 주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눈에는 선생님 눈에는 talking about이 그냥 주제라는 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는 게 아니라 보는 거죠. 아, 이건 주제구나. 그러니까 주제는 보통 처음에 뜨는 명사나 의문문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문제마다 선생님 해법이 있고 위치 이런 걸 아니까 여러분 그냥 막 들으시면서 생각하려고 하시지만 저는 이미 어느 정도에서 뜰 것이나를 알고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답을 놓치는 어떤 횟수가 실제로 유형을 알고 가면 모르는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거든요. 두 번째. 멀티태스킹을 해라. 결국 멀티태스킹은 들으면서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OMR 용지의 마킹을 나중에 하셔도 돼요. 3, 4는. 그러니까 미리 듣고 빨리빨리 문제제 체크하세요. 그런 다음에 LC 끝나고 옮겨 적으면 돼요. 1, 2는 바로 옮기셔도 상관없는데 3, 4는 문제를 계속 다음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41 이거 읽어줄 때 41번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47번, 아까 44번으로 가셔서 다음 문제들을 먼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면 이 들으면서 바로 찍는, 풀이하는 요 멀티태스킹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직청직해 능력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장들이 들려야 되고 문제도 계속 시선을 유지시키면서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찍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강의를 들어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평소에 좀 문제 위주로 해서 찍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하셨어야 내일 조금 더 편해지실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직청직해 능력이죠. 한 문장을 전부 다 듣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장을 듣고 해석하면 다음 문장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좀 크게 들어야죠. 그러니까 세게 들려주는 3단어 정도를 듣고 빠르게 우리말로 돌린다기보다는 해석을 그러니까 의미를 아는 거죠. 아, 이런 얘기.
그러니까 들으면서 버리고 살리고를 되게 잘 하셔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필터링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첫 번째 단계에서 요약한 세 문제를 노리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답이 보이는 지점에서 정확하게 듣고 찍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습이 돼야 되죠.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만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습니다. 문제가. 그렇죠? 그럼 이제 여백에 뭐 쓰셔도 되거든요. 사실 쓰지 말라 그러지만 시험장에서 뭐 살짝 표시해 두는 것 같고 제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포인트 봐드릴게요. 오늘은 펄 3 한 지문, 펄 4 한 지문 이렇게 할 거고요. 약간 문제 이렇게 넘어가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41번 들려줄 때, 그러니까 성우가 얘기할 때 71번을 미리 보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는 것까지 같이 한번 시험적으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여자분이 걱정하는 게 뭐냐? 선생님 아까 문제를 본다 그랬죠. 이게 중요해요. 걱정거리. 문제점. 이런 문제점들 거의 초반에. 근데 바로 앞에 뜰 테니까 듣고 바로 찍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장들이 좀 어색하신 분들은 보기에도 좀 동그라미를 쳐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는 뭐 때문에? 디자인 때문에 걱정. 이렇게 문제 보기 쉽게.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보고서 때문에 걱정. 세 번째는 뭐 때문에? 컨트랙터가 뭐냐면 도급업자, 계약업자, 계약을 맺어야 되는 사람 때문에 걱정. 네 번째는 견적 때문에 걱정. 이렇게 해놓으면 처음에 딱 여자가 저 4개 중에 뭘 하나 때려줄 때 그때 찍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보기도 요약할 수 있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하긴 할 겁니다. 두 번째, 남자분이 작년에 뭐 했을까? 이거 중요합니다. 시간은 아주 좋은 키워드가 되는데요. 그래서 남자분이 분명 작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할 때 앞뒤로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건 보기를 굳이 안 보셔도 작년이라는 걸 보고 가시면 되니까 실제로는 요게 더 보기 보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요게 중요합니다. 제한당부 문제라고 해서 남자의 뭐를 노려라? 마지막 대사 중에 뭐뭐 하지 그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노려볼게요. 가능하시면 화면보다는 제가 화면을 이렇게 넘겨드리는 걸 미리 넘겨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펄 3, 4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핸드아웃을 출력을 하셔서 문제 부분만 한 장 출력하세요. 그리고 그거는 꼭 이제 지면을 통해서 미리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화면으로 요약하거나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시험처럼 연필 꺼내놓고 동그라미 쳐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볼게요. 도전. 펄 3, 4 연속으로 갈게요. 그래서 41번 읽어줄 때 71번 먼저 보시면 돼요. 들어갑니다. Questions 41 through 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Sonia. How is the search for a new contractor coming along? I've met nearly 10 different contractors last week, but none of them have given me a positive response yet. Our design team really needs a reliable building contractor before next week. I'm actually starting to get worried. Oh, I'm sorry to hear that. I can give you a list of some names to contact. I know them from last year's construction project, but I am not sure if they are available at this moment. I'm willing to try anything. Thanks for your help. Number 41. What is the woman concerned about? Number 42. What did the man do last year? Number 43. What does the man suggest the woman do? Questions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Ladies and gentlemen, let me have your attention, please. This is Amy Smith, the general manager at the Barnyard Bookstore. I am informing you about a free book signing event tomorrow at 10 a.m. sharp on our main floor. This event is free for all of our customers. The guest author is one of the current top 10 best-selling authors, and he will give a short preview of his new book. Please come and enjoy this wonderful event. Thank you, and see you then. Number 71. Where is the announcement being made? 사실 여기서 끊으셔야죠. 그러니까 다 읽어줄 땐 또 74번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들으면서밖에 기회가 없죠. 그리고 다 듣고 푸시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들으면 더 헷갈리기도 하고 실제로 그걸 기억할 수가 없어요. 아주 세부적인 정보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요건 제가 요약을 안 해드렸기 때문에 더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41번. 걱정하는 거 뭐냐. 동그라미 쳐놨죠. 이렇게 제가 여기 이렇게 쳐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명사를 듣고 바로 찍으셔도 되거든요. 해볼게요. Hi, Sonia. How is the search for a new contractor?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의문문은
주제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뭐 물어주면 거기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죠. 너 내일 토익 시험 보냐? 그럼 토익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Hi, Sonia. 인사는 버리고 How is the search for a new contractor 세개 들어죠. How 그 다음에 search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치? new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이건 됐고 how 때려주고 떨어져. is the search 찾는 거 어떻게 돼가니? for 떨어지고 new contract. 근데 이미 우리가 도급업자라는 단어를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굳이 뭐 how coming along 이런 거 몰라도 어떻게 돼가느냐 이런 거 잘 모르셔도 실제 정답 뭘 찍어낼 수 있다? 얘를 찍는 거죠. 그러니까 search라는 말이 또 뭘로 잘 바뀌었다? find로 바뀌면서 소위 말하는 패러프레이징이 상당히 잘 들어간 그런 문제네요. 그럼 빨리 내려오셔야죠. 시선이 내려와서 작년에 뭐 했을까? 또는 남자가 뭐를 제안을 할까? coming along? I've met nearly 10 different contractors last week. 그렇죠? 지난주에 10군데 정도의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중요한 거 아니죠. 제가 만났습니다. 거의 10명 정도의 다른 도급업자들을 만났어요. 건축업자들을 만났는데 But none of them have given me a positive response yet. 아무도 뭐를 주지 않았다고요? positive response. 긍정적인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Our design team really needs a reliable building contractor before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을 만한,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 한 개도 안 들으셔도 되거든요. 믿을 만한 뭐가 필요하다? 도급업자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건축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디자인만 하는 거고 실제로 그거를 실제로 구현시켜 주는 건 건축업자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줄 이분들의 디자인이 그렇게 쉬운 디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갈게요. next week. I'm actually starting to get worried. 근데 솔직히 남자 거를 물었기 때문에 이 여자분 대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시험장이었다면 팔짱 끼고 다 버렸을 거예요. 남자 거만 기다렸겠죠. Oh, I'm sorry to hear that. I can give you a list of some names to contact. 요거죠. Oh, I'm sorry to hear that. I can give you a list of some names to contact. 세 개 들으셨어요? I can give you가 빨라지면 give you.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거죠. 자, 뭐를 드린다고요? I can give you 덩어리 안 들려요? list of 안 들리고 some names to 안 들리고 contact 이런 식으로 세게 때려준단 말이에요.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이 부분 이게 중요한데. Starting to get 한 번 더 worried. 스크립 없이. Oh, I'm sorry to hear that. I can give you a list of some names to contact. 연락처를 좀 드릴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업자들을 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연락처를 좀 주겠다. 그렇게 되면은 보기 4개 중에 이게 먼저 나왔네요. 순서가 바뀌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거기서 또 걸립니다. 그래서 남자가 먼저 제안하는 건 연락처 줄 테니까 연락 좀 해봐. 그럼 이게 정답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해봐. A 정답. 순서 바뀌었죠? 작년에 이분 뭐 하셨어요? I know them from last year's construction project. 한 번 더. I know them from last year's construction project. 제가 말하는 건 뭐 I know 이런 게 아니고요. 뒤에 있는 거예요. I know them from last year's construction project. last year 다음에 construction project. 그러니까 결국 이 남자도 뭐 했다고요? 작년에 건축 프로젝트를 하면서 몇 명의 도급업자를 알았던 거죠. 그럼 보기 4개 중에 이분이 작년에 공사, 건설에 관련된 프로젝트 했기 때문에 보기 중에 제일 좋은 게 이거죠. 작업하다 월건 또 나왔고요. 이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바뀌면서 좀 어렵긴 했습니다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를 끼고 키워드를 끼고 답이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정말 힘을 모으셔야 돼요. 이것저것 다 듣고 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몇 개만 들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노린 다음에 딱 들리면 찍어야 돼요. 과감하게. 특히 청취력이 약할수록 약간 과감한 게 필요합니다. 끌면 불리한 거고요. 들렸을 때 찍어야 어떻게 보면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두 번째. 안내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이거 그냥 안내 장소예요. 맨 처음에 딱. 바로 줍니다. 여기 어딘지. 이건 쉬운 거고. 두 번째. 무엇이 일어날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일이야 일어나겠죠. 세상이 멈추지 않는 이상 일은 일어날 텐데 중요한 건 예지.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키워드 요약할 때 뭐가 중요하다 그러냐면 시간, 장소, 고유명사, 숫자, 3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된다 그래요. 5대 키워드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지에 보이면 무조건 동그라미 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10시를 노릴게요. 마지막은 손님들이 이벤트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뭘 할까? 이게 중요해요. 손님이 여기서 게스트는 글쎄요. 3자가 되죠. 키워드가 되고 이벤트는 장소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개의 단어를 끼고 손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나올 겁니다. 이때 손님이 누굴까요? 들어갑니다. 한 명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손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객원 연사라든가 뭐 이런 초대 손님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도전. Ladies and gentlemen, 인사는 버려라. ladies and gentlemen, let me have your attention, please. 어텐션은 주목해달라.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는 듣고 그냥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린다.
This is Amy Smith. 자기소개합니다. This is Amy인데요. Smith, the general manager at the Barnyard 끝났죠. 이분이 총 지배인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어디예요? Bookstore. bookstor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점의 총 지배인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답은 D.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Let me have your attention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소개하고 에임이 던지고 나는 총 지배인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이런 고유명사는 버리시고 서점입니다. 그러면 서점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거의 없어요. 토익 퀴즈 하나 낼까요? 토익에서 가장 서점에서 많이 하는 행사가 뭐게?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대단한 거예요. 뭐를 많이 하냐면 보통 사인회를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토익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이때 게스트는 누가 되냐면 라이터나 작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거죠. 이런 거 배경지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거 열심히 설마 이렇게 무료 건강검진 해주진 않겠죠. 우리가 서점에 가서 이렇게 팔 벌리고 엑스레이 찍고 이런 거 아니니까 요거 같아요. 작가를 만날 기회. 세일도 가능하고요. 쿠킹쇼는 안 할 테니까 B 아니면 C인데 이렇게 딱 10시라고 정해진 걸로 봐선 이거 같습니다. 세일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날짜나 요일 개념으로 가지 뭐 10시부터 11시까지 세일 물론 가능하긴 하겠으나 B가 훨씬 더 일반적인 얘기죠. I am informing you about a free book signing event. 요거죠. 요게 주제입니다. Informing you about a free book signing event. Free book signing 이벤트입니다. 여기 뜨는 거죠. 그래서 informing 다음에 또 답이 잘 떠요. 알려드릴게요. 뭐를 you 너에게 about 됐고 free 올라가고 book signing 이벤트 이게 덩어리죠. 그러니까 복합 명사처럼 book signing 이벤트 이렇게 들어가면 보기 4개 중에 제일 좋은 게 예. 계속 갑니다. Tomorrow at 10 a.m. sharp.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0시는 뒤로 빼고 답을 먼저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시 뒤만 노릴 게 아니라 초반에 좀 적극적으로 행사가 될 만한 걸 쫓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게스트가 아마 작가이실 텐데요. 이 작가분 뭐를 할까요? On our main floor. This event is free for all of our customers. 모든 고객들한테 무료로 개방이 되죠. The guest author is one of the current top 10 best-selling authors. 그렇죠? 뭐 탑 10 안에 드는 상당히 책을 잘 쓰는, 책을 재밌게 쓰는 그런 작가들 중에 한 명이래요. 자, 이분이 뭐 하신다고요? And he will give a short preview of his new book, 요거죠. authors. And he will give a short preview of his new book. 뭐 할 거냐면 새로운 책에 대한 뭐를 줄 거다? 프리뷰를 줄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미리 보는 게 프리뷰죠. 프리는 미리, 앞서서. 위라고 하면 다시 보는 거니까 그 사람 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때 이 게스트가 되는, 손님이 되는 그 어떤 사이닝을 하시는 오터 분이 뭐를 하시게 되냐면 뭐를 해준다? 책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겠죠. 프리뷰라는 거니까 미리 내 책이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자, 뭐 무료표 주는 거 아니고요. 이 작가분이 주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워크숍 여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책 산업이 아니라 지책 얘기를 하겠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게 여기서 걸려버립니다. 됐죠? 뒤에 건 인사니까 마무리하시고 그러니까 됐다. 그러니까 끝까지 다 들어서 흥하는 게 아니라 답이 되는 부분에서 스탑하시고 빨리 찍고 쓸데없는 부분이 나오는 그 부분까지도 뭐 하는데 이용하셔야 된다고요? 다음 문제를 읽는데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읽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문제를 미리 읽는 게 아니죠. 선생님 문제 읽을 시간이 없어. 이건 아닌 거죠. 비겁한 변명인 거고 문제 읽을 시간 누구나 없습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된다고요? 그 전에 앞에 걸 미리 빨리 구하고 쓸데없는 이런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는 이 시간 한 5, 6초도 뭐 할 때 이용한다? 다음 문제 하나를 더 읽는데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활용의 개념 이게 되게 중요해서 빨리 끊고 넘어가는 그게 좀 돼야 문제를 읽을 때 훨씬 더 시간적 여유가 생기실 겁니다. 어쨌든 내일은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 전날까지 걱정하는 건 괜찮은데 당일날까지 그 걱정이 이어지면 실수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멘탈을 좀 강하게 갖고 가시고 200문제를 다 맞을 수는 없어요. 특히 LC 같은 경우 100문제 중에 분명 놓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몰라 놓치기도 하지만 누가 기침해서 다리를 떨어서 그거 보느라 감독관이 기침해서 그럴 수 있죠. 그때 한두 개는 쿨하게 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를 잘 잡아내면 되고요. LC는 100개 다 안 맞아도 만점 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ETS도 아는 거죠. 기침을 하거나 이런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뭐 만점이 목표다 그러면 97, 8개만 맞으셔도 거의 만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일은 좀 쿨하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하시고 다음 거를 맞춰 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11월을 못 본다 하더라도 12월에 한 번 더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쿨한 마음으로 200번까지 좀 마음 편하게 풀어야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희 화이팅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내일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